라틴어로 6개가 뭐죠? 헥사 그래요. 그럼 3효 단계로 이루어지는 활괴는 3이 뭐죠? 라틴어로? 트라이그램. 트라이그램, 헥사그램.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봅시다. 오늘 오실 분 다 오셨나요? 남자 한 분. 잘 남자 한 분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이주영에서 조금 전에 못 온다고 했는데. 네. 핑크 산지박이네. 산지박에 이 대사가 뭐로 나오죠? 일단 그려봅시다. 산지박. 세 번째 산, 지, 박. 쉽게 예? 이렇게 해놓고 쭉. 가운데를 터버리면 되죠. 산입니다. 그죠? 산이 무슨 활괴 중에서 3호 단계라면 간괴지요. 지는 곤입니다. 그죠? 곤. 네 어깨는 그냥 그대로는 그죠? 네 어깨는 곤 그대로고 외어깨도 곤이네. 그죠? 중지 곤이나. 그러면 다 끄거든요. 곤에. 중지 곤이 됩니다. 그죠? 외어깨 모두 공개됩니다. 뭔가 뜻이 좀 이상할 것 같네요. 그죠? 박 영어로 한번 뭐라고요? 필링. 이 벗기는 거죠. 그럼 뭘 벗기는 거야?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뭐 껍질 벗기고 뭐 이걸 벗기는 게 아니고 이 진실된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때 가면제 다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을 다 벗겨내는 그런 뜻입니다. 박은 봅시다. 박은 회사 봅시다. 분리유유왕이라고 했습니다. 분리유유왕. 나가면 이롭지 않다. 네. 나가면은 이롭지 않다.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게 몇 월 달입니까? 12월째 보면 이게 9월이죠, 그죠? 9월입니다. 달수로 보면 이게 음력으로 9월. 자, 이제 양이 일양 5음인데 음이 점점 자라서 마지막 하나 양이 남았어요. 더 나가면 이럴까? 이게 완전히 음이 됩니다. 일양 5음인데 마지막 미리 하나 더 끌까? 24번째가 뭡니까? 24, 지뢰 복귀입니다. 이걸 한번 꺼봅시다. 이것에서 종결합니다. 자, 24번째가 같은 게 이게
도전시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역시 쭉 같이 꺼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됩니다. 도전시키면 이건 무슨 교일일까? G 이때는 레를 씁니다. 레를 씁니다. 왜? 리를 그대로 쓰죠. G의 복입니다. 복은 반복한다, 왕복한다, 돌아온다는 뜻이죠. G의 복개입니다. G의 복개는 상괴는 곤이고 하괴는 진. 진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 23번째 산지박계와 24번째 지뢰박계는 도전시킨 겁니다. 아, 이것도 네오예요. 전부 중지곤이네. 그죠? 이거 할 필요 없죠. 이거는 또 그러니까. 자, 지뢰박계 아니고 23번째 다시 돌아가서 산지박. 산지박계에서 박은 분리유효왕이라는 뜻을 이해가셨죠? 단활, 단사에서 박은 박해라. 이 박은 박해라 이런 말은 많이 씁니다. 중국 옛날 문체에서. 어떻게 생각나요? 산자는 사냐라, 환자는 왔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안 써도 되는데 그 뜻이에요 결국은. 근데 중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뭐랄까요? 하여튼 옛날 사람 스타일이 이랬어요. 박은 박이다, 그죠? 박은 벗겨내는 것이다. 박이 아니 유변강렬, 유가 변강렬 아시겠죠? 분리유용한 소인이 장량 위에서 나왔던 겁니다. 순위지지, 순위니까 지잖아요, 그죠? 이 산은 스톱, 그치, 지를 뜻합니다. 안 써도 되겠죠? 땅은 유수니까 순위지지. 이게 관상이야. 이 상을 보고 한 말이다. 이 상을 보고, 산지밖에 상을 보고 한 말이다. 그러니 군자는 상소식영허 천행이야. 상이 뭡니까? 이 숭상한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뭐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숭상한다 그죠? 소식영허. 이게 소식이란 말 아십니까? 소가 뭐죠? 예, 사과라는 거. 식은 잘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소식영허라는 것은 소식영허. 자, 영은 차는 거죠. 허는 빈 겁니다. 소는 뭡니까? 소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아니면 물러난다든가 사라지가. 근데 이 식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소식, 어떤 뉴스라는 뜻도 이 글자 씁니다. 예? 소식이란 말이 소식 영허. 식은 원래 쉬다는 뜻이죠. 아니면 불이 꺼진다 그런 뜻입니다. 쉬니까 꺼진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자라 안 하다 이 장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식육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게 왜 사람 몸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사람 몸에 신체에 어떤 불필요한 군더더기 살이 돋아나는 걸 소식이라고 해요. 한의학에서. 이럽니다. 어떤 용종이 생기잖아요. 용종이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국말로 시로라. 시로라면 어떤 용종이 생겼다는 뜻이고, 예. 어떤 불필요한 살이 자라는 걸 이때는 자라나다 이 뜻으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말로 이 뜻 그런 내용이죠. 소와 식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영과 허도 반대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관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군자는 소식영하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우주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행해라. 하늘의 이치. 우주 천이라는 것은 하늘이라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 예? 천행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대상사입니다. 상활 보십시다. 상활 산부어지 박. 산부어지가 뭐야? 산이 땅에 붙어 있다 말입니다. 산이 땅에 붙어 있는 이것이 박이니 상은 잃어버렸어. 이 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 상활 여러분 어떤 옛날에 저기 기록에 보면 상활 임금이란 말이에요. 군주. 그러니까 F는 주로 선왕은 뭐 아니면 군자는 어떻게 하나 여기서 상이라고 같은 뜻입니다. 이 후하 아랫사람들을 뭡니까? 두텁게 하는 아래 사람들은 이 만백성입니다. 이 만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 곤괴가 이 네오의 전 이게는 온 나라의 온 백성을 뜻합니다. 중지거든요. 지난번 나왔죠. 네. 그리고 안택 택은 집택자들이 사는 곳 거처하는 곳을 말해요. 백성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요즘도 문제죠. 집 살고 있는 편안한 집을 사는 곳 집을 편안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사는 집이 제일 문제예요. 네? 요즘은 이게 주택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생존을 위한 생활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니고 무슨 자산을 불리는 어떤 수단으로 바뀌는 큰 문제인데 옛날은 그런 문제는 아닌데 옛날은 왜 집을 짓는 구조 자체도 그렇고 이 재료 자체도 그래서 나무라든가 흙이나 이런 걸 구해서 돌이 잘 무너져요. 비 오면 무너져서 풍파에 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많고 근데 백성들은 편안하게 사는 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을 보고 이 쌍은 아래 사람들을 두텁게 하고 사는 곳은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초육 봅시다. 상은 침상성자입니다. 그죠? 침대. 요즘 말하면 베드. 이족. 근데 침대 족. 어디 침대 다리가 아니고 침대 이 바닥과 맞닿아 있는 이 맨 아래쪽이죠. 이게 족입니다. 멸정한 박상 이족이니 멸정 즉 흉이다. 상활 박상 이족은 이멸하여라. 다리를 벗겨내는 겁니다. 발. 여기 다리라고 했는데 발이 맞습니다. 발을 깎아내는 것이니 멸정 이 정은 고돌정은 발을 정자로 합니다. 그러면 침대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하는 것이 멸정입니다. 이 정은 고돌정자로 보면 원형이나 정자인데 발을 정자로 합니다. 그것을 침대가 밸런스가 맞고 딱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발을 깎아내는 데 위태롭죠. 흉이다. 만약에 점괘를 쳐서 이 산지 밖에 초육이 변해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이멸하여라. 그 아랫부분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6위는 박상이변이니 멸정현. 이것도 박상이변. 이 변이란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상활 박상이변은 미유여라. 미유여야. 상의 판을 깎으면 해야 돼요. 이 변자는 이 판자로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6위는 의미상으로 보면은 침상의 아랫부분이
바닥과 맞닿는 아랫부분이 있고 좀 다리가 있죠. 다리 그 부분이야. 이 변자는 여기 판이라 했는데 판이라보다 오히려 나눌 분자입니다. 뭐냐? 침상 부분과 다리 쪽의 중간 부분.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박상 이 변은 나눌 분자라 했습니다. 근데 뭐를 나누느냐? 침상의 윗부분과 침대 다리 부분의 아랫부분과 그 중간. 네. 초역에서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계속 흉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올라가니까. 박상 이변은 미유여라. 자, 같이 할 유여, 무여, 유여 맞죠? 같이 더불 수 있는 것은 유여고 없는 건 무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기가 왜 미유여? 유기는 이제 아래 위로 보면 전부 저기 비가 없죠, 그죠? 비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유기는 구호하고 또 응하지도 않아죠. 구호 음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올 수가 있는 게 예,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은 박지무구. 6.3은 깎아냈는데 6.3은 무구다. 6.3은 왜 무구일까요? 같은 또 깎았는데 뭘 보고? 허물이 별로 허물할 바가 없다. 왜 그럴까요? 6.3은 구호하고 음이 상구하고 응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무구다. 상하를 박지무구는 실상하야라. 실상하 이게 뭐 아래 위아래를 같이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6.3 보세요. 6.3을 보면 아래 위를 상하는 뭐겠습니까? 상하는 6.3을 두고 볼 때 상은 6.4와 6.5로 말하고 하는 6.2와 초육을 말합니다. 아래가 다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6.4는 박상이 부는 뭡니까? 살갗이죠. 피부, 네? 스킨. 이거는 뭡니까? 살갗이라는 것은 뭐 침상에 눕게 되면은 침상을 바로 맞닿는 것입니다. 이 분이 이것도 흉하다고 나오네요. 박상이분은 절근제라. 근제. 쟤는 깎아내니까 곧 재난에 닥쳐온다 이 말이죠. 재난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육사가 왜 그럴까요? 육사는 3개로 올라갔는데 이 육사의 내효가 뭡니까? 외효가 뭡니까? 간입니다. 간의 피부의 뜻이 있어. 표면의 뜻이 있어. 그 말입니다. 육사로부터 시작하는 간 후에 있는 간괴가 살갗에 맞닿는 피부. 그게 바로 저기 외호계 표면, 피부, 표면. 사람으로 치면 피부죠. 침상으로서 침상의 표면입니다. 누워서 사람 몸이 맞닿는 곳. 그것을 이제 상으로 본 거죠. 사 박상이부 예 피부를 깎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재앙이 곧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고는 관어 이궁인총 무분리라. 상하로 이궁인총 종무라. 유고는 중요 자리니까 유고는 왜 관어라고 해요? 이 물고기는 주역에서 나오면 주로 이게 소인을 뜻하게 합니다. 군자와 소인, 양과 음을 비교한다면 소인과 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모양은 왜 그렇습니까? 유고 위에 상부를 보고 또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오징어라든가 생선을 명태 같은 것들 뭐라 그러게 꿰는 거를 한 두릅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나무를 뭐 야채를 먹는 걸 두릅이라 그래요. 생선 꿰는 걸 뭐라 그래요? 두릅 그것도 두릅이라 그래요? 예. 한국에 이렇게 꿰는 걸 말해요. 왜냐 모양이 이거는 이제 생선이랑 이 5개를 쭉 꿰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야? 근데 왜 갑자기 이 국민이냐면 국민은 총회할 총자죠. 국민총이 국민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궁궐에 있는 비빈을 말해요. 임금의 첩들, 네? 비빈. 그렇죠. 뭐 삼천궁녀도 있었죠. 옛날에 한국에서 백제가 되겠죠. 이제 중국에서 뭡니까 저기 백거의 시에 보면 저기 당나라 현종 때 누구든 양귀비 당시에 당나라 현종이 저기 장안 오늘날 서안에 그 궁궐에 가보면 백거이라는 유명한 시인 있잖아. 당나라 시인 가보고 3,000명의 궁녀가 있더라 실제로. 3,000총의 집 일선이라고 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라 현종이 거느리는 비빈이 3,000 뭐 누가 세어 맞겠어요 3,000인지 하여튼 근데 3,000의 총회가 집 일선 한 사람한테 보내. 그게 누군가 당나라 현종이 황제 그런 모습. 국민의 총회 여러 개 음을 여기서 비비는 것처럼 다 해당되겠다. 다 해봤자 오직 임금은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끼워놓은 모습. 그런데 이 상황 이 국민총은 종무우야라 했습니다. 뭐 궁궐에 있으면 뭐 먹고 자고 뭐 다 편하죠. 단지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언제 그 은총을 황제의 은총을 입을지 안 입을지. 네. 그러니까 그 지내는 그 생활, 뭐 지내는 그 나요 일반 백성들보다 그죠? 뭡니다. 그다음에 상구는 이제 양이 처음 나왔습니다. 석과 이 석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대자 같습니다. 이 석자는. 마스터 디그리 석사 박사할 때 석사하자면 이 석자는 크다는 학문적으로 좀 석치가 큰 거는. 사실 석사하면 크니까 요즘 안 한 것만 못할 때도 많아요. 석과는 불식이다. 군자는 득여. 이 여가 뭡니까? 여가 이게 사람이 들고 사람을 태우는 수레를 말합니다. 이게 곤 밑에 있는 외부에 있는 저기 곤개가 수레를 태. 옛날에도 원래도 왜 한국에서 석과 어떤 과일 같은 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발굴을 할 때 크고 실한 것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다음 해에 씨앗으로 종자로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석과는 불식입니다. 군자는 또 예술을 먹고 소인은 이 일은 무슨 여자입니까? 예? 삼고초갈 때 여자 아니에요? 초가집. 예? 초가집이었어. 초가집 목 그죠? 초가집이 삼고초갈 방해다. 상활 군자 덕에는 민소제요 소인 방해는 종불가요. 이게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아무리 궁해도 겨울에 아무리 뭐 땔감에 구해가지고 뭐는 때 뺏으면 안 된다고요. 지붕을 벗겨놓고 석가래는 아무리 쳐도 떼면 안 돼요. 그건 집 자체가 무너집니다. 네?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아무리 공하더라도 남겨도 할 때 남겨도 할 게 있어요. 그것 맞았으면 진짜 희망이 완전히 없어요. 근데 소인네는 어떻게 해요? 내일 어떻게 되더라 오늘 하고 추우면 그 숟가락 때려서 불 떼버립니다. 종불가요.
상월 군자 뜻여 민소재 민여민 그 소재 이 전부 이 중지 곤계 내옥계와 외옥계 곤계를 두고 자 이거 뭐 별다른 문제될 건 없어요. 이 산지밖에는. 그 다음 넘어갑시다. 24번째 지뢰복계. 지뢰복계는 24번째인데 이제 9월 10월 상달 지나서 그럼 뭡니까? 동지 섣달로 이게 지금 이게 몇 월이에요 이게? 11월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음력으로 지뢰복계는 여기 9월인데 여기서는 음력 동지달이죠. 예. 동지라고 해요. 동지달이니까 11월입니다. 네? 동지달 12월은 뭐라 그러죠? 옛날에 섣달이라고 했죠. 이 섣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아요. 이게 12월입니다. 그러면은 자 중지 곤계는 이거는 10월입니다. 그죠? 10월이 이 괴로 보면 가장 추워야 되잖아요. 실제로 가장 춥습니까? 안 춥습니다. 왜? 아직도 밑에 또 양기가 돋아났고 공기가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월에서 11월이니까 이게 양이 하나 돋아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춥습니다. 동짓달은. 섣달은 왜 덜 춥습니까? 하나 더 살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치입니다. 낮이 가장 더울 때가 정오가 아닙니다. 정오 지났어요. 가장 어두울 때가 또 새벽이 아니라 가장 추울 때가 새벽에 해 뜨기 전이에요. 실제로 시간과 우리 실제로 느끼는 건 달라요. 지뢰복 이제 돌아와서 양이 하나 돌아왔습니다. 왜 복이라냐? 복은 반복입니다. 복, 네? 반복되는 거죠. 지뢰복 상을 그대로 두고 말합니다. 위에는 상괴가 본괴고 하괴가 진괴죠. 우래. 복은 행하다. 왜 행합니까? 돌아와서 양이 거죠. 출하고 입하는데 들고 나는데 무질 병이 없다 그러네요. 국내 국내무구라고 했습니다. 벗이 오니까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반복 기도는 7일 내복인데 이 유효왕이다. 이거는 아주 이 한의학에서 이거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지뢰복이라는 한의에서 7이라는 숫자 7 이 반복 반이라 이 반대를 맞아 되돌아갈 반자입니다. 이 한자가 여기서 반은 이게 돌아갈 이 반자입니다.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7일 내복이라 반복 기도하고 7일 올렸자 그죠? 내복 현행야라는 게 났습니다. 그죠? 7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7은 반드시 7 days 아니에요. 7로서 상이된 어떤 7배수 27이 14 27, 14는 뭐가 생각납니까? 27, 14는 7이니까 2, 7은 14죠. 3, 7은 21 4, 7은 28 네?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7, 7은 49 전부 이 7배수로 나가는 이것이 일종의 생명의 이 원리예요. 모든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동물들이죠. 식물에 해당한데요. 그래서 7배수라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주역에서 이 풀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하나 더 돌아왔죠. 양이 또 계속 이 순서 돈다는 이것이 뭐냐?
이게 정말 신비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한의학에서 왜 중요하지 않냐. 2014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성들이 초경날 황제에게 초경은 14살을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77, 49입니까? 절에서 뭐 77 하죠. 49제. 생명이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음 그 내설을 위해서 떠나가는 거죠. 또 인간 사람들 여성한테 49가 뭡니까? 폐경 날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생명체는 새가 유불할 때 밑을 붙자가 새가 이 발로서 알을 품는 거 아니에요. 새가 며칠 만에 새끼가 알을 깨나 부화가 21일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라든가 이 닭은 뭐 새니까 하죠. 토끼나 이 짐승들은 포유류는 28일 만에 소, 말, 호랑이, 사람 전부가 7배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미세 원소의 이 주기 변화 이것도 7배속 나온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떤 의사가 자기 친구가 의대 다닐 때 이 소변을 매일마다 받아가지고 미세 원소를 성분 분석해요. 그러면 미세 원소가 7일 주기로 돌더라 이거죠. 7일 주기로. 그래서 그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접어버리고 전 세계에 돌아다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와서 중국 왔다 그죠. 중국 북경에 와서 북경에 의사들 한의사를 모아놓고 자기 발견하는데 중국에 그분 말은 제가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 북경에서 중국 한의과대학교 북경 한의과 다닐 때 대학원 시절 때 자기 당에 왔을 때 그 사람. 그분이 2010년 오클랜드 와서 한 2달 동안 강연했어요. 상하는 특강한테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분 말씀인데 그래서 신나게 이제 그 큰 발견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고 있다. 그걸 당신들 의지하나 우리는 2,500년 전에 알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강연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주역 이 당시 문왕 이것은 주요 중계는 문왕이 만든 건 이게 어떻게 이 원리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새가 알을 품고 며칠 만에 그걸 세어받는 건지. 근데 이게 병도요. 우리 몸에 병생인 것도 육경변증이라는 한의학 이 방법이 있어요. 몸에 병을 진다는 거. 태양병이라는 거. 태양경은 이 외부에서 추위나 더위로 우리 몸에 침범하는 병을 태양병이라고. 하늘에 태양 그대로 쏜다. 인체다 방광이에요. 방광이 등을 타고 나가거든요. 67개 혈자리가 있는데 방광이 있는데 이 태양병을 얻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풍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이 열로 우리 몸이 열병을 얻거나 쉽게 말해 가질 수 있는 감기입니다. 감기는 걸리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은 7일 만에 낫어요. 약을 안 써도. 만약에 7일 만에 안 낫고 다시 또 심한 경우는 2주 만에 14일 만에 낫어요. 참 이상하죠. 참 싱그러운 점이 이 주역에 7일 내봐요. 7일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생명체 어떤 모든 원리를. 그래서 지뢰복귀가 참 의미 깊은 게입니다. 그 녹화 편집할 때마다 까톡한 소리 매일 한 번씩 들리대. 7일 내복이니 이유하자. 이때는 나가면 나갈수록 유리하죠. 왜?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양이 하나씩 돋아나니까 양이 들어갈 거다. 단어 하나. 복은 형입니다. 왜? 양이 돌아왔으면 강반입니다. 이때도 이 반자입니다. 강인 양이 돌아왔어요. 동이 이순행. 동이 어딥니까? 이 레가 이 진계가 이게 이 레가 이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거는 유순이가 순이거죠. 동이순 순행하니까 이것이 이로써 출입무질 북내무다. 대자연의 운행 법칙이죠.
것이 이제 북이라는 것은 이때 이 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또 같은 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는 뭐 반갑죠 만나면 언제 어디서 만나 반갑잖아 친구. 네 그런 기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할 바가 없죠. 반복기도 7일 내복은 천행이라 위에서 했습니다. 이유왕은 강장이야. 자 앞으로 나갈수록 좋은 것은 강이 점점 자라나는 복은 복께서는 기견 천지지심입니다. 그 복을 보고 그 천지지심 하늘과 땅의 심이 뭡니까? 마음심자인데 여기서는 네?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천지심이 뭡니까? 천지심을 보면 천지심은 우리 제일 앞에 중천건강할 텐데 이게 생생불식이란 말입니다. 생생불식. 생생불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생불식. 이때 말하는 생을 생하는 예? 살아있는 생명체를 계속 살아나게 하는 그 원리라고 했죠. 생생지역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이때 불식은 이 식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이것은 그치다, 스톱한다는 뜻이다. 쉬지 않고 쉼 없이 계속 살아나는 이게 천지심입니다. 천지심 한다. 복을 보고 복괴를 보고 하늘에 이치는 우주의 원리는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살아나가는 그 원리, 그 생동력, 그것을 가지고 그런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천지대덕왈생이라 그랬죠. 예? 이 생은 뭐라고요? 이 생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큰 덕이 바로 이 생입니다. 이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계속 끝없이 쉬지 않고 이 시기란 것은 멈춤 없이 계속 살아가는 그 대덕이 뭡니까? 큰 능력이다. 이 복괴를 보면은 그런 생생 천지지 대덕 생이라 그 말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좀 봅시다. 상활 뇌제지중이 복 뇌가 땅속에 있죠. 우뇌가 땅속에 아래 있습니다. 땅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을 보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복인이 선왕은 이를 보고서 이를 본받아서 지일에 이때 지일이라면 지일은 1년에 2번 했어요. 하지와 동지. 근데 이거는 하지는 아니고 동지지요. 지금 섣달이니까 그죠. 동지달이니까. 네? 북반구는 뭐 남반구하고 정반대니까 북반구의 동지나 뉴질랜드 남반구는 하지죠. 언제 하지인가 싶은데 곧달마다 또 동지가 돼요. 참 빨라요, 그죠? 얼마 해서 동지 지나가는데 곧달마다 하지가 참 우주의 생생불식에 참 이게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하기로 변해요. 계속 심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동지일에는 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문을 닫고 여는 겁니다. 닫아버려요. 성문을 닫아버리고 상은 장사하고 려는 돌아다니고 옛날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무슨 행상? 보부상. 보부상이요? 보부상 뭐 이런 장사로 돌아다녔겠죠. 또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성문 안에 장이 열리는 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출입을 그만하는 거죠. 뭐고 후불성방에 이때도 뒤후자인데 또 제후자의 변형 글자입니다. 글자가. 그래서 제후도 임금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성인은 반성해서 살필 성자 되잖아요. 살피고 뭐 어떤 지방의 어떤 지방 어떤 순시하는 거죠. 순시하는 것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초구 봅시다. 초구는 불원복. 자, 멀지 않아서 복이 돌아왔죠. 무지회 원길이다. 이때 원길이 모처만에 크게 길하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 후회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상황을 봅시다. 불언지복은 이 수신자다. 불언복이라는 말은 멀지 않아 곧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멀지 않아. 그래, 돌아오는 것이니까 곧 후회할 바는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길상을 뜻하죠. 길상. 그게 원기. 유기인을 봅시다. 휴복은 길하다. 휴때 휴는 저기 아름답다는 뜻으로 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겠네요. 쉰다는 뜻인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길하다. 상하 휴복지기는 이하 인야라. 하는 인, 유기. 이하는 낮추는 거죠. 자기를 어진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다. 아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래 사람을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유기는 이 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군자지만 유고는 성인의 자리라면 유기는 군자의 자리죠. 그렇지만 이하 뭐라고 이하인 유기가 이하인 이때 있는 어질인자인데 이것은 어질현자 현인들에게 현인 군자라가 현인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휴복지기. 비록 군자지만은 뭐 현인이라면 반드시 어떤 군자라서 당시에 이 군자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위는 갖고 있지만 지위가 없는 현인은 반드시 지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현인이면 비록 군자라도 빛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6.3 봅시다. 6.3은 빈복. 빈은 뭡니까? 자절 빈자죠. 빈도. 자주 돌아오는 거예요. 자주 돌아오는 것은 좀 밑으로 올려져죠. 하지만 허물은 없다 이 말씀. 왜 그럴까요? 상황 빈복지려는 의무구야. 빈복지기를 의무구야라.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런 뜻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을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다시 그것을 개각해서 자꾸 원래 저기 선한 모습 돌아오는 것도 이거 빈복이라는 뜻,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또 큰 실수는 아니지만 작은 실수는 또 자기가 개각천선하고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 용서가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빈복. 그래서 누구라고 했어요? 의리로 볼 때 옳은 글자인데 마땅할 자로 갖자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처했을 때 그 행동과 그 처신이 마땅한가 안 한가, 그걸 두고 이거 있잖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하면은 뉘우치고 원래 모습을 찾아서 회복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6.3은 원래 그런 자리죠. 6.3은 원래 6.3과 6.4 3회와 4회의 자리는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어떤 저기 실수도 할 수 있고 위험한 장소, 또 의심이 많고. 6.4 봅시다. 6.4는 중행입니다. 중행 독복입니다. 상활 중행 독복은 이 정도야. 6.4는 저기 2효도 아니고 5효도 아니고 왜 중이라고 했을까요? 중행. 아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기 아까 이게 산지 밖에서 중이라고요. 상하 네? 나왔었죠. 이거 같은 저기서 지뢰복비에서도 6.4를 보게 되면은
상하 보세요. 둘 다 여기 음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까 중행이에요. 중행 독보는 이 정도야. 홀로서 이제 돌아가 오른다. 그 다음에 6호는 돈복입니다. 돈자는 두터운 걸 말하죠. 돈독한 거. 돈우하다 그러죠. 화목하게 두터운 화목 인간관계가 그런 걸 뭐냐 돈목이라 그래요. 돈목. 돈목목 화목할 목자를 씁니다. 돈목입니다. 6호는 왜 돈자를 써요? 6호 자리니까 중의 자리고 또 제후의 자리니까 돈복무회 중이자고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때는 고자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복무회죠. 중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뭐 잘못하는가 아니면 실수한 게 없는가 고쳐낼 게 없는가 스스로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육은 미복입니다. 상육은 미복, 이는 미인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미자죠. 미야. 또 어떤 미궁에 빠졌을 때 미궁. 헤쳐나갈 길을 모를 때 이 미자 씁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돌아오기는 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오는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장소, 시기라든가 주에서 강조한 시와 위 그걸 맞는가 안 맞는가 헷갈리는 위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유재생이 이 재생이라는 골치 아픈 애가 재는 뭐고 생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네? 인간이 만든 재. 생은 네, 인간이 만든 어떤 재난. 자, 재는 예, 존재죠 하는. 근데 용행사 이때 용행사 이렇게 이 만약에 상륙이 젊게 쭉 해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이렇게 막하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용행사면 종류 대패랍니다. 비기 군훈 행 예. 행사할 때 사가 뭔지 압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네. 군대라는 뜻이 어디 있나요? 내고 외 그 상계도 고리고 저기 하계는 저기 진교고 저기 내호 외호가 전부 고립니다, 그죠? 그래서 군사 많은 무리, 넓은 땅, 만민, 만국, 만방 이런 뜻이 전부 중지 공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행사면 종유 대패, 마침내 크게 패하니까 이 기국 나라로 치면은 그 임금이 흉하고 지후 10년 불국제. 여기서 10년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반드시 10 years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불극정 이 불극정 정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불극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첫째 상륙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용히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군사를 이렇게 봐요. 임금보다는 임금 뒤에 물론 상황자리라고 해요. 상황이 어떤 정치에 관해서 뭐 군대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상황 미복지흉은 반군도다. 임금의 도에 난다 이 말. 이때는 반대되는 뜻입니다. 정은 뭔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정과 벌할 때 예악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예와 악과 정과 벌. 정은 반드시 천자로부터. 우리가 뭐 정벌한다 혹은 정복한다 할 때 이 정자를 쓰죠. 칠정자인데 이것은 천자가 무도한 제호를 칠 때 원래 쓰는 말이에요. 요즘은 뭐 정벌, 정벌 뭐 일반적인 걸로 쓰이죠. 자,
25번째 천례 무망으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좀 빨리 끝나네, 그죠? 좀 쉬울까요? 네. 10분 쉬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26번째가 26번째가 산천대추입니다. 태풍 대가지요. 예? 아니요, 그 전에 산천대추. 아, 산천대축이고 헷갈려. 네. 산천대축입니다, 그죠? 네. 네 어깨가 여기는 네오가 징겨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25번째입니다. 철뇌 무망괴. 무망. 이 망령됐다. 망령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면 망령되는 거거든요. 정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이치를 가리키는 천도,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이치, 인도. 이 천도와 인도의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망령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질없거나 터무니없는 이런 엉뚱한 잘못된 그랬던 이런 생각 그런 것이 없어진 사라진 상태로 마음이 이 사무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무사. 네? 사무사란 말이죠. 사. 네, 사무사. 어디 나온 말입니까? 노노. 네. 논어에서 말하기를 시 300 이런 이 해지 하면은 왈 사무사를 일어납니다. 그죠? 시경에 들어있는 저기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저기 문학 수업이죠. 시는 문학입니다. 서경은 저기 역사 가르쳐 교재로서 시경이라는 이 시경에 수록된 시가 300편, 원래는 3000편도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록해놓은 게 300편인데 이 300편의 시경에 이 300편 시를 보면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남녀의 애정과 어떤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백성의 어떤 생활의 고달픔이라든가 어떤
자연을 노래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래서 그 300편을 쉽게 말하면 엔톨로지 그 공자가 만든 컴퓨터 엔톨로지. 근데 거기 뭐 음담 패설과 사랑 노래 온갖 거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그게 삿된 것이냐?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것은 생각 사람의 사고 머릿속에 먹는 마음에 삿됨이 없는 게 무사가 바로 무망입니다. 무망. 삿됨이 없어야 돼요. 자, 무망은 원형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 또 나오네요. 기비정유생 분리유왕입니다. 비정이면 비라는 것은 고집과 편견과 자기의 어떤 꽉 막힌 생각이죠. 그게 비자입니다. 안일비자 앞에 옆에 삼형자 방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뜻은 안일비자와 같은 뜻 없어요. 올바르지 않으면 그 뭡니까? 뭐 재난이 생기는 인간적인 재앙이 생기는 대로 유생입니다. 분리유효왕. 자, 나갈 바가 있으면 이롭지. 분리하다 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고 정도를 준수하지 않고 정도라는 것은 천도를 말하는 하늘의 이치를 벗어나서 본분을 망각하고 분수를 망각하고 하늘의 명을 듣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면은 불리하다 이 말이죠. 단어 하나 봅시다. 단어 하나. 무망은 강자외래. 강자외 강이 바깥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위 주어 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외와 내가 뭔지 아십니까? 상괴를 외괴라 그럽니다. 하괴를 내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상괴가 근괴니까 강입니다. 강자외 바깥에서 오고. 네? 그래서 주우내 자 4개 아래에 있는 우레 하늘에서 우레가 내린 건데 근데 우레는 결국 하늘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어 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이 그러면 우레를 치면 동하죠. 이 진계는 움직일 동의 뜻입니다. 동하면서 그리고 건하니까 건은 뭡니까? 하늘이죠. 건계. 강건 할 때 하늘의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강중이응이 어디 있습니까? 강중이응이라는 것은 강은 구호를 말하죠. 구호가 유기와 응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중이응입니다. 강중이응한다 그래서 크게 행함으로써 바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 천지명, 하늘의 지시하는 것이다. 그죠? 기비정유생이다. 위에서 나왔습니다. 분리유유왕, 무망지왕. 자, 무망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허지 무슨 뜻인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하늘에 또 천도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천명이 불우하면 어떻게 행할 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의 명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망된 경거망동한 이런 행동을 삿된 행동을 이런 말은 마음 먹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은 다 보고 있단 말이 있죠. 이거 무슨 말입니다. 아시나요? 사람이 짓는 일은 하늘은 다 사람이 한 행동은 하늘은 다 보고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에서 말하는 폴로에서부터 삼가라 신독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혼자 있으면 온갖 나쁜 걸 다니죠. 어떤 목사님이 성가시는 분이 보니까 무인도에 젊은 여자가 있으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네이처, 휴먼 네이처라는 것은 짐승것 같아요 사실. 그게 선하다고 안 선해요. 맹자가 말은 틀렸어요. 성선이 아니고 그래서 순자가 말한 성악이 난 더 맞다고 보는데 그럼 그 악한 것을 어떻게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억눌러서 공동선으로 나갈까 이겠습니다. 순자가 한 말 이런 말 했어요. 인지성은 악이라고 해요. 예. 이 말이 순자가 한 말입니다. 순자. 맹자가 성악설을 읽으면 순자가 말인데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이건 악하다는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악한 규범적 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악할 프로펜서티입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 맹자에 보면 고자하고 대화가 신랄하게 놀라는 뭡니까? 그 논쟁을 하잖아요. 순자는 맹자는 아야 참 이게 오래되니까 원문이 기억이 안 나. 이런 말이에요. 이건 맹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성이 본성이 타고난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속성과 수지 취하람 물이 아래로 흐르는 속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자는 아니다. 인간의 성은 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선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기선자라는 근데 악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왜? 동물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하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위야라고 했습니다. 이 위가 무슨 위자입니까? 이게 무슨 위자예요 이게? 거짓 위자죠. 거짓 위자는 그 당시는 거짓을 안 쓰고 인과 인위를 합친 글자입니다. 인간의 후천적 노력으로서 가능한 것을 선하다. 이래서 이걸 해석해야 돼. 이걸 해석 잘못해가지고 순자가 얼마나 우울한 그 성악설 얼마나 누명을 덮었었어. 순자 방식 여기서 거안에서 정치 제도를 이것을 막고 이것을 설을 하는 이게 정치 제도를 막 이게 서구 민주주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존 홉주라든가 저기 마키아벨리 얼마나 인간의 군주 그렇게 봤어요. 어? 권력 지향적인 얼마나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정적인 그 네거티브에서 출발해서 포지티브로 이거 네거티브를 막아서 포지티브하게 나가는 게 서구 민주주의 정부 제도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 다 약한 사람 다 죽잖아. 루소와 인간 불평등 교훈을 보세요. 인간이 왜 불평등하냐? 태어날 때부터 불평해요. 만물을 평등하는 거짓말입니다. 왜? 요즘 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도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흑수저고 또 뭐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지능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럼 일생 동안 평등할 수 없어요. 몸도 건강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고 약하게 태어난 그럼 일생 동안 평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평등한 사회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서구민주주의는 이것을 막고 인위적으로 해나가는 정부적 하면 그게 서구민주주의. 중국에서 이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오직 내성향처럼 성인의 수양을 해서 도덕군자가 돼서 그 도덕군자가 성인이 돼서 성인이 현실에서 통치자가 되면 내성향 이상설이 된다. 그건 아주 강한 도덕적 모럴 베이스 아주 인간은 모럴 베이스 사실
외부에서 강제하자면 안 생겨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주로. 그렇으면 참, 그 생각의 출발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 자, 다시 돌아갑시다. 천대 모망. 뭐하다 이렇게 나갔죠. 천지명야라 그죠. 천명부루. 단할 상할. 단할 반산했네서 대상 상하로 보자. 천하래행이 천하래행 무료입니다. 무료고 무망입니다. 그죠? 하늘 아래 우레가 터지는 것이 터지면서 물려가 뭡니까? 물려. 그럼 우레가 터지면 만물이 깨어나요. 만물과 더불어 한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말해요. 사람을 포함해서 더불어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저기 이랬대요. 우레가 치고 이러면은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가 뭐를 보면 우레가 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의관을 정지하고 복역 옷을 탈탈탈 태도를 딱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레가 치는 하늘이 어떤 인간의 견고한 의미니까. 뭔가 잘못한 게 없다. 특히 백성을 통치하는 임금 군주라는 사람은 내가 백성을 원망한 사람이 없는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거 되돌아봐요. 그게 스스로 자성하는 게 이면 강한 적 하늘에서 인간에게 벌 준다. 요즘도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런 글을 봐서 그런지 지금 뭐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얼마 전에 심하더라고요. 뉴질랜드 하면서 토네이도 와요. 우리가 막 치고 이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인데 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경계하라는 경고하는 게 아닌가.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잖아. 우레 치고 번개 떨어지는 날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네. 그래서 뭐 사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천벌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란 말 나오죠. 네. 그래서 천하래행이 물려 이 하늘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만물이 다 지배다. 그래서 무망입니다. 무망인데 그래서 망행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랑은 이로써 이를 보고 본받아서 무성할 무자입니다. 무대시 대시입니다. 무대시 육만무자. 대시라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시 여기 시가 나왔죠. 대시라는 것은 이 만물이 생기 활발한 거죠. 그것을 생기 발발한 게 무자입니다. 무성할 무자인데 잎이 무성한 말은 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육만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만물. 이때 대시 육만물은 무슨 말이냐면 시라는 것은 이때 시간이 아니고 사시사설 봄여름 가을을 말합니다. 봄에는 봄에 해요. 여름은 가을을 겨울 해. 이 때에 맞게끔 그 시간에 맞게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만물이 자라나도록 만물에 기르도록 이런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어떤 통치하는 시정 방침이 이런 거였어요. 마음속에 자세.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늘의 이 지천도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무망이다. 자, 초고 봅니다. 무망 왕길이다. 무망 망행됨이 없이 나가는 것은 길하다. 무망지 왕은 득지라. 득지 지가 보면 이 초고를 두고 말지. 그 다음에 6입니까? 6이네요. 초 다음에 6이가 왔죠. 불 뭡니까? 불경 이게 얻을 획자네 그죠? 확자입니다. 수학은 확자입니다. 획자가 아니고 이 병합변이네 그죠? 아니 확자입니다. 확. 네. 네. 불경확 불치여 이 좀 안 쓰는 글자인데 즉 이유유왕 상활 불경확 미부야. 이 불치는 밭을 갈지 않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3년 동안 묵힌 밭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 글자는 저도 처음 보는 글자인데 1년 묵힌 밭은 치입니다. 불치할 때 치. 그 다음에 3년 묵힌 밭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여자입니다. 이게 밭을 수확하지 않고 일구지 않고 3년 동안 밭을 가꾸는 것이 예. 묵히면 저기 지력을 회복하잖아요. 한국에도 옛날에 농사지어 본 사람 아실 거예요. 계속 하면 지력이 세지니까 옛날에 뭐 그런 뭐 땅을 비워가면 퇴비도 없고 비료도 없고 이러니까 묵히는 게 제일 좋죠. 상활 무망 아니죠. 위기를 하고 있죠. 즉 이유왕이다. 상활 불경확 미부야. 밭을 갈아서 저기 수확을 하지 않으니까 미부. 부가 부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어요? 부유할 부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어요? 네? 이 손괴가 부의 뜻이 있습니다. 미부야. 육삼 봅시다. 육삼 무망지제 혹계진유 행인지 등 읍인지제라. 상말 행인뜨구 읍인제야. 무망에 해당하는 이 제나는 혹 처음에는 육삼에 혹이 나옵니다. 육삼은 이럴까 저럴까 의심이 많은 게라 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나옵니다. 계지우라고 했습니다. 개는 묶는 거죠. 줄로 묶는 겁니다. 줄로서 이게 이때는 묶는다. 유보다 개는 어떻게 묶어서 끌고 가는 뜻이겠죠. 소를 끌고 가버렸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길 가는 사람, 행인이. 그죠? 길 가는 사람이 행인을 그 동네에 묶여있는 소를 끌고 가버렸으니 그러니까 행인에게는 득이 되는데 읍인이라는 것은 옛날 읍은 대부가 다스리는 그 지역 300가구 정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잃어버렸을 때 뭡니까? 제죠. 행인지득 읍인지제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이익이겠지만은 그 마을, 그 읍에 사는 사람에게는 재난이다. 이래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을 사는 사람 누가 소를 끌어가서 잡아 먹어버렸는지 의심할까요? 소주. 그러면 아무도 잡아 먹은 사람 없죠. 누가 지나가면 끌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소가 얼마나 귀중한 옛날에 농업시대 농사지을 때 소가 갓산에 제일 이루어잖아. 소도둑 들어봤죠? 소도둑.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면 제일 큰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소도둑은 또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의인지제라. 소를 끌고 간 도둑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를 끌고 간 도둑도 소를 끌고 간 사람은 행인이 소를 끌고 간 이 행인은 도둑이겠죠. 이 행인 등류 행인 소를 끌고 간 도둑은 어디서 쓰이냐면 이것도 도둑의 뜻이 여기도 있어요. 이게 아까 피부, 그죠?
사람으로 치면 뭐 저기 인체로 치면 그게 쓸개에 해당합니다. 쓸개, 담. 그리고 이득도 되는 거고 또 도둑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방법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구사 봅시다. 구사 가정이다. 이 정은 이때도 정은 원형이자 정의가 바를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자, 바르게 정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지켜나갈 수 있다면은 무구다. 허물이 없으면. 가정 무구는 고유지연. 예. 그래서 정도를 흔들림이 없이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허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고유지연. 흔들림이 없이 지키는 고유지입니다. 구호는 무망지질, 무망에서 얻게 되는 질. 이때 질은 질병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뒤에 약이 나오니까 그죠? 물약유희라. 이거 전에 제가 한 설명한 적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언제 해당된다고요? 신축년에 퍼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저기 대산성이 이렇게 이계가 나온다 그랬죠. 신축년계가 바로 이게 육효사 중에서 이 63 같은 거 보세요. 63이라든 그거 딱 맞아 들어가요. 그 6이도 맞습니다. 3년 걸린다 그랬죠. 3년 묵혀박혀 3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산 김석진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요 한국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100세 가까이 됐죠 아마. 가장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실 수 있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해석이. 그러니까 행인 등류라는 말은 그분 해석이라. 근데 제가 볼 때 행인은 외국에 떠돌이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뭐 대구에 뭐 신천지 그래서 중국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 의빈이라 해서 국내에 사람들 다 당하는 의빈지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 어떤 방역 뭐 어떤 조치를 저기서 외국에 막고 지속해 나갔으면 허물이 없어도 그렇게 못했잖아. 구사 1년 단기를 6교사는 두 달도 끊어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마지막에 볼까요? 구호 봅시다. 이게 구호는 무망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서 거기에 질환은 물약 약을 어떤 바이러스 백신에 약을 쓰지 않았으면 오히려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희란 말. 약을 안 썼으면 죽지 않는 유희. 그 기쁨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무망지 약은 불가시약. 제가 무망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는 신축년에 해당하는 이 9월이니까 횟수로 보면 달러 보면 한 9월 음력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6교사를 두 달을 끊어보면 그죠? 그 무망지 약, 이 약은 뭐 바이러스라든가 치료 못 약은 불가시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테스트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테스트한 거거든. 확증된 신뢰성, 안전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기 뭡니까 모데나나 뭐 화이자 저도 버티다 결국 맞았어요. 1차, 2차를. 안 맞으면 환자 되면 치료를 못하게 하더라. 의무적으로 의료 쪽 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래서 버티다가 8월 달에 1차, 9월 달에 2차 또 부스터 맞으라고 어제도 왔어요. 안 맞잖아요. 테스트 그 입증이 완전성이 다 확실히 해도 안 되는데 몸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서 3차까지 맞았다고 내한테 자랑 시사를 이번에 걸려서 아빠 죽을 뻔했더라. CT에 제 뉴마켓 제한테 치료받은 환자 안 맞았어요. 나 안 맞았어. 자기는 맞았어. 자기는 이제 3차 맞았으니까. 근데 고래가 얼마 있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전파가 돼서 그래가지고 아빠 죽을 뻔했어. 그 불가시아라는 이게 어떻게
주역이 실생활 연결해서 이런 면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 봅시다. 구호 했죠. 그 다음 마지막 상고 봅니다. 상고 무망 행유생이라고.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행유생 위드 코로나 이거는. 위드 코로나 돌아다니라. 그러면 사람들 얼마나 죽었어요 이번에. 이번에 뭐 한국에서 얼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많이 뜨고 인구 비해 한국은 많이 올라갈 때 한 20만 명 넘겠죠 하루 일이. 그래서 하루 죽는 숫자가 뭐야? 한 달 죽는 숫자가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명이 한 명은 죽었대요. 그런데 네. 요번에 특히 위드 코로나를 저는 하면 절대로 안 하더라고 하면서 봐서 행유행이잖아. 돌아다니면은 이거 반드시 제한 인간이 만든 제한이야. 행유생이라 말. 무율이 이로울 바가 없다고 해놨죠. 근데 위드 코로나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가는? 상황 무망지 행은 공지제. 공행 단계에서 나답지 않아요. 재난에 궁극들. 근데 뭐 숙주가 바이러스는 숙주가 인간이라 인간 중에 허약한 사람 다 죽어버려야지.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뉴질랜드는 어젠가 그저께 보라 10세 이하 10살 이하 애도 죽었어요. 어젠가 그저께 20대도 죽었더라고 뉴질랜드가. 예전에는 뭐 70, 80, 90 이대 죽더니 요즘은 뉴질랜드도 하루 사망이 한 15, 20명 나오죠. 그러니까 뭐 20세도 죽고 30도 죽고 40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세계 갖고 이제 지치니까 2년, 3년 되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한국 특히 제가 아는 저기 크리스틴의 중국에서 저하고 친한 중국 저기 자기 아들 오번에 호주 시드니 대학교 입학시켜서 오면서 80대 PCR 검사 다 하고 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집에서 꼼짝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조심하세요. 어떻게 조심하지? 그때도 그걸 했어. 감독면 쓰고 근데 사실 비행기 기내 안이 사실 위험해요. 저는 평소에도 기내가 온갖 먼지 공기가. 소금이 그거다가 24시간 그걸 틀어서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저는 한국 자주 갈 형편도 못 되지만 점점 가는 횟수가 늦어지고 비행기 타기 싫어. 저 지금 11년 만에 가는 거예요. 11년. 그전에는 해마다 갔는데 시골로 이사 가고 나서는 잘 못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이사 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사 간 지는 7년째인데 7년 됐어요 벌써. 한국에 간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언제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 11년 전에 갔어요. 아니 이번에 한국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요. 그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 박사님 가시기 전에 어떻게 송별 파티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저 올 이미 거예요. 와야지. 저 안 이미 보내시려고. 간장분들이 몇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아니 수석 수석 개별적으로 하세요. 아니 수제자가 가시니까 아니, 티타임이 돼서 가지고. 갔다 와서 오면은 갔다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상부가 이제 그래서 끝납니다. 무망 행유생이죠. 돌아다니면 재앙이 생깁니다. 무유리 1월 바람처럼 돌아다닐 만해. 그 다음에 자 26번째 대축 산천대축 소축이 있었죠 지난번에. 소축은 뭡니까? 산천이 아니고 풍천소축입니다. 그죠? 소축은 뭐 조금 이소축 대인데 조금 뭐 대축은 크게 그게 빅 쉐이빙이 가능한 거예요. 대축이라는 것이. 근데 축은 뭡니까? 뭐를 기르는 거예요? 인격을 길러가지고 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사실 재산은 뭔가 아니에요 이게. 대축 봅시다. 이 축이라는 것은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예요. 혹은 사람을 기르는 것도 포함해요. 덕을 쌓는 건 어떤 사람을 길러가지고 많이 좋은 인재,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도 그래서 축덕 내지 축인입니다. 축덕. 이게 핵심은 이 축이란 것은 네? 축덕이나 아니면 축인 네? 이 사람을 기르거나 덕을 기르는 거예요. 덕을 쌓거나 사람을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세상을 밝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 대축은 이정입니다. 이때도 발을 곧게나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식 길이다. 이섭 대축 불가식.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야 길하다 그랬네요. 그리고 이섭 대천. 자, 또 맨발로 큰 내를 건너가야 이롭다 그랬어요. 용기를 내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어를 봅시다. 대축. 그 뒤에 불가식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대축 강건 독실 휘황. 휘광입니다. 그 글자 강건 독실 휘광은 전부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해야 돼요. 그 한 글자 한 글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강하고 건하고 그리고 독은 돈독할 때 독자입니다. 독하고 또 실해야 되죠. 일을 말할 때는 실에서 행동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지. 결과가 나와야 되기 싫습니다. 일을 시큰 추진해놓고 어떤 결과가 없으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휘광, 빛을 휘날리는 거죠. 대축계 그런 일신기들 나날이 일일신 우리신 그 회사는 나날이 일취월자리 일신원리 일취 우리말 일취월자라고 말했죠. 나날이 새롭게 해서 그 덕을 새롭게 강상 이상현. 자, 강상 강이 위에 있죠. 강이 상하면 양강이 그죠? 위에 있습니다. 상현이 뭡니까? 현이란 것은 초구, 구이, 구삼이 다 현에 해당합니다. 유고로서 보면 능지. 자, 능이 멈춤으로써 건하다. 멈춘다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그러니까 멈춘다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능지 건은 중천 건계를 말합니다. 건계. 그것이 크게 바른 것이다. 큰 대정리 하나 있습니다. 불가식길,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길하는 양현이라. 자, 이제 뜻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불가식이 무슨 뜻이냐? 길하는 것은 양현이기 때문에. 현이라는 것은 바로 축인을 말해요. 어진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어진 사람을 길러내서 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집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 맨날 집에서 밥 먹으면 인간이 돼야 안 돼요. 일할 수 있어. 할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또 뭐 이런 사람은 집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 삼식이라 그래요. 그 가망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집에서 밥 먹으면 밖에 나서 사람들 어울리고 여기서 불가시라 어떤 관공, 정부, 부처 어떤 공적인 일하면 그쪽에서 먹는 밥을 먹어야 돼. 매일 집에서 밥 먹는 사람, 그 가망 사람. 그래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야 길하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양현. 양현은 누가 합니까? 어떤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제후라든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또 복록을 주고 그리고 먹는 거. 먹는다가 매일 먹는 밥뿐만 아니고 어떤 연봉 내지 샐러리 뜻해요. 네? 이섭대천 그래야 되죠. 그런 사람은 이섭대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호천야라. 응호천. 큰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호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재는 쉽게 안 돼요. 대기만성이란 말이죠. 오랜 시간을 그 배양하고 그 스스로 노력과 그 외적인 어떤
있어야 돼요. 되기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활 천재산중이 대축이라 군자는 이로써 다시 많이 식은 뭡니까? 아는 거죠. 식이 뭔데 불교적으로 식은 또 다른 뜻이 많아서 70, 80 있죠. 그 오각 육식에서 70, 80 있잖아. 무슨 남 이름 알라야 식이 있죠. 함장식 나가잖아요. 그 식도 불교적인 식도 여기서 말하는 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막 주로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죠. 그게 군자의 다식 전은 왕행. 자, 앞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은과 행이. 그래서 은과 행은 이 서로 분리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보고, 은과 행 일체해야 돼. 은행이 불일치하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축기도 덕을 축 차곡차곡 세야 되는 거죠. 초구 봅시다. 초구는 유연해요. 초구니까 힘들겠죠. 위태롭죠. 유연해. 이는 이미 있자면 이미 멈춘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멈춰버려야지. 어려움을 보고서도 계속 나가면 안 돼요. 멈추는 것이 이롭다. 이라는 것은 앞에 이로울 있자는 이로운 거고, 뭐냐 이 뒤에 있자는 멈추는 거, 스톱하는 겁니다. 상활 유여이는 불범죄,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거죠. 불범이니까. 초구는 육사하고 응도 있고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산천들 육사하고 응도 있잖아요. 단계로 볼 때 9~2와 9~3이 막 가로막고 있으니까 힘든 거에 나가기가 어려운 들었다는 것입니다. 9~2는 여탈복이네요. 여탈복 앞에도 나왔어요. 수레바퀴살이 이때는 말씀살이 벗어날 탈자입니다. 수레의 바퀴가 떨어져 나가버리면서 그 수레는 못 쓰죠. 상활 여탈복 중무라 했습니다. 여탈복 중무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다. 멈춰야 되는데 초구에서 멈춰야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뭐 그날 일진이 나쁜 날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버려. 그러면 아주 안 좋죠. 뭔가 안 좋다 싶으면 집에서 안 나가야 되는데 초구에 힘들어서 구이가 계속 강행하죠. 그럼 나가버리면 술에서 밖에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술에 바퀴가 떨어져 나서 타이어가 빵꾸 났지만 어떻게 사람의 목숨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중무라는 말. 중에 있으니까 구이는 중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큰 허물호자입니다. 허물은 없다 이거. 다 이거 주역의 점괘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점을 쳐서 이게 나오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뭐 조심하는 게 좋죠. 그다음 9~3은 양마자, 양마축, 이간정, 왈, 한여위면 이유유왕입니다. 양마 좋은 말이라고 했네요. 좋은 말은 뭐 여기서 왜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말이 일반 말이 아니고 양마입니다.
말이 왜 나왔을까요? 좋은 말은 축은 어떤 뒤쫓는 걸 말해요. 축 달린다는 말. 밑에 한번 보세요. 삼천 대축의 천이 저기 건개가 말이죠. 예. 곤개는 동물로 치면 뭡니까? 소죠, 소. 이 말은요, 말은 발굽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는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발굽이.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이게 음입니다. 이것은 말이고 이것은 말이고 이것은 소이다. 말 바꾸면 이렇게 안 갈라져 있어요. 양마 93이죠. 양마를 타고 달립니다. 쫓아가니까 자 이간질 자 힘들겠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래도 이롭습니다. 왜? 93에서 이제 94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일한여위라 그래요. 그 쓰기는 가로반자를 써놨다, 그죠? 여기 중국책에 일한을 써놨어. 일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원래는 한가로 한자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자를 썼다고 옛날에는? 네? 가로막. 가로 맞다로 썼어요. 예.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문이 문자에 나무에 옛날에 문을 빗장을 걸어 놓은 거죠. 그 빗장을 남들이 못 오니까 쉬는 거예요. 시로 한자, 여로 한가로 한자인데 왜? 남들이 손님이 찾아오고 외부 내방에 찾아오면 못 쉬잖아요. 문을 닫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일, 한, 술의 여자 위가 뭡니까? 저기 위라는 것은 막는 거죠. 응?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레를 모르는 거 호위하는 것을 익히면은 익힌다고 하면은 이 한자를 근데 왈장 나날이 연습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네요. 훈련한다. 네? 여기 교재가 정의천 주역에 대한 해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 정리천의 채석이 한국 사람들 거의 정리천 내지는 정리천에 제가 주작 한번 따르려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안 따라요. 한국 사람들 워낙 그게 주작 그 주자에 써서 정리천 예? 그것만 정통으로 보고 유일하게 그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저도 그 정리천에 저기 정리천에 그 조금 참 해석이 안 맞는 게 많아갖고 한번 봅시다. 영역본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영역본. 지금 우리가 대축계 몇 93입니까? 서드 양이네요. With fine horses to drive fast in the pursuit. 자, 좋은 말을 타고 목표를 추적하는 거예요. It is fitting to practice constancy. 자, 계속 유지해야 된다. In the face of the difficult.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가야 된다. 그 이간정입니다. 그다음 even though 비록 it be said that there will be attempt to check one's quality. 비록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타고 수레를 막는다 하더라도 even he will defend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막고 방어하고 so it is fitting to set out. 계속 밀고 나서 자기 일을 추진할 수 있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유형 막는다. 이 나무로 막더라도 그래서 자기 밀고 나야 된다. 자기 수레를 타고.
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 막을 위자가 응? 여기 있잖아요. 그죠? defend himself라고 했어요. 이것을 여위라고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so it is fitting to set out to do something. 그래야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래놨어요. 이건 누구 번이냐? 이 영역번은 콜롬비아에서 이 영역번 누구 제냐? 왕필의 주역을 콜롬비아에서 영역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왈, 이 유형은 상이 합지하라. 그것도 봅시다. 부분 팀에. 또 물론 거기도 있죠. 사람의 뜻은 상에서 말하기 나가는 것이 이롭다면서 위 사람의 뜻을 합하기 때문이다. 예. 어떻게 하냐면은 상황이네. It is fitting to set out to do something for third yang. 93입니다. shares the same goal as top yang. 자, 93은 상구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합지하라. 상합지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상구를 말합니다. 93과 상구는 뜻을 합쳐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third yang이라는 것이 93입니다. 영어로 shares the same goals. 똑같은 목표 지향 하나 봤습니다. as top yang. top yang이라는 상구를 말해요. 이렇게 뭐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정의천 본이 안 맞을 때는 영역권 보는 뜻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거 외에 저는 다른 이 현재 중국 북경에서 이 주역을 해서 잘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모아놨어요. 공영달이라든가 뭐 정현이 모아놨는데 그래도 이 뜻하고 달라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텍스트 이거는 워낙 정의천 뜻에 가깝게 해놨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94를 봅시다. 63입니다. 64 동무지곡 원기래. 상말 육사 원기는 유희하라. 육사는 송아지의 콧뚜레니 고기 콧뚜레입니다. 동무 송아지입니다. 크게 기다리라. 왜냐 상말 육사 크게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 있으리라.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요. 보는 김에 마저 한번 볼까요? 육사를 영역번호 볼까요? 육사는 false in here is a horn cover. horn cover for the young ox. 자, horn입니다. horn이 뭡니까? 뿔이죠. 뿔. 오지 꼭꼭에 뿔. 뿔을 cover, horn cover for the young ox. 자, 이 동뿔이가 황소네요. 황소 영 억수라고 해서 so there is fundamental good fortune.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원기 fundamental good fortune입니다. 상관 육사 원기 유희하라. 왜냐하면 봅시다. force in 육사는 is located at the beginning of the 끈 트라이그램. 자, 이 산이 간자의 육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길을 잘 길러서 잘 길들일 어떤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합니다. beginning of the 끈이니 거죠. And it is traced on the territory that is right for it.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on the territory that is right for it. 음이 위가 당하단 말이에요. 영어를 읽습니다. 상말 봅시다. force in 육사는 육사죠. 육사는 means fundamental good fortune. 이게 원기인데 왜냐? so there will be joy. 자, 기쁨이 있으리라. 왜냐? force in checks the hard and strong with its compliance and yielding. Here, hard and strong first yang 초보입니다. does not dare defy force. 자, 육사니까 초보가 응하되죠. 근데 육사가 초보 때문에 크게 이 방해받는 일이 없습니다. 응이 딱 좋으니까 그죠? 비록 네 번째이지만. And this is the start of wording of its sharp thrust. 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As this prevents a violent struggle. violent struggle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투쟁이 나온다네요. How could it just be matter of being pity? In fact, there will be joy.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6호 봅시다. 분시지하가 길이다. 분시는 뭡니까? 이 돼지 불 분시지아 이 옛날 돼지는 이때 돼지는 멧돼지는 이빨이 있잖아요. 집돼지도 이빨이 있나요? 그 퇴화해버렸어요. 길러가지고. 원래 돼지는 멧돼지는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사람들이 사육하면서 이게 퇴화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멧돼지 돼지 어금니가 이게 단자져요. 단사할 때 단원할 때. 거기 한번 찔리면 웬만한 건 다 끊어지고 부러져요. 그죠? 심지어 목숨도 있고 멧돼지한테 쳐받치면. 그래서 단사에서 말하는 단원할 때 똑 부러지게 말하면 이런 뜻이라 했죠. 상유고 유고지기는 유경야라. 근데 유고의 기란 것은 유경야라. 이거 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네요. 기라면 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왜 경사가 있나요? 유고. 부위하고도 응도 맞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을 깐 멧돼지네요. 이거 암컷, 수컷입니다. 이것은 뭐를 비유하느냐면 아주 간신배. 간신이지만 아주 능간한 거. 능력 있는 간신배. 간신이니까 온갖 가문이 서로 사람을 어떻게 뭐 일종의 어떤 설득시키는 힘이 있겠죠. 왜냐하면 6호와 6사가 두 개의 음효가 93과 상구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양효 상구와 93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금니라고 했습니다. 어금니. 그 큰 어금니, 불알간 돼지의 어금니는 물건을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흉맹하다 그랬어요. 흉.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축, 이 산천 대축교에서는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산 간계 아래 있죠.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자는 스톱 못 움직여요. 비록 그렇게 뚫을 힘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그 이빨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만 여기서 길하다 그랬습니다. 움직인다면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뭐 어떤 부러뜨리거나 뭐 그걸 할 수 있는데 못 움직이니까. 왜 못 움직입니까? 간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스톱이니까 멈춘다 하죠. 그래서 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다치고 물건을 붙지 않게 하니까 경사롭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해석은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해석입니다. 6호. 그 다음에 상구 봅시다. 상구 하천지구. 하천지구. 구라는 것은 어떤 이 구자라는 것은 큰 길거리 말이에요. 사거리. 상을 하천지구는 도대행야라 했습니다. 하늘같이 막힘이 없는 거래요. 하늘처럼 천지구가 뭡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막힌 데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막힘이 없이 뚫리는 큰 길을 말하는 구자입니다.
천지구니까 이것은 형통하다 이 말이야. 마음 다 통한다 이 말이죠. 하천지구는 도대행해라. 도가 대행해라. 도가 크게 행해지는 바이다 이랬습니다. 장애가 없고 어떤 막힘이 없는. 그러면서 대축의 뜻에 맞게 큰 축을 이 기르는 거.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축계는 상부가 좋게 나오네요. 대도, 큰 도가 행해준 대도지행. 그래서 26번째 산천대축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얼마든지. 여기 남명 조식의 그 산천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명 조식에는 산천제. 산천제. 예. 여기 네. 여기서 딴 거. 아마 거기서 따서 옛날 사람들 워낙 주역에서 뭐 호도 따고 집을 방으로 집도 많이 따고 책 저세도 많이 따고 많이 땄어요. 사람 이름도 따고. 대축이죠. 남명조식은 저기 남명학파하고 있어요. 이게 태계학하고 좀 안 맞아요. 저쪽 지역적으로도 저기 남명조식은 저쪽이잖아요. 저기 진주 그쪽이에요. 경상 좌도 쪽이에요. 남명학파의 전통 아직도 남명학 상당히 저기 뭡니까? 체력이 있고 일각이 있는 학문이에요. 오히려 더 실천적인 대목이 더 강하죠. 태계학보다. 그래서 진주 쪽 지역의 문화가 좀 독특합니다. 진주 있죠, 진주. 진주에 우리나라 제일 먼저 근대에 제일 먼저 일어나게 뭔지 아십니까? 형평사로 들어봤어요. 형평운동. 네. 형평운동 들어봤어요.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형평사, 형평운동인데 백정도 평등, 백정도 신분 해방을 처음으로 진주에서 했습니다. 아마도 난 조남명의 남명학파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백정들의 백정이 뭡니까? 이 부처. 이게 옛날 이게 완전 최첨단 썼잖아. 이 사람들이 신분 해방을 부르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진주. 진주 하면 남매학 조식입니다. 조식. 네, 조식.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